오늘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인데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뭐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주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는 그런 함수예요. 3차 함수죠. 자, 이 함수를 갖다 미분해라. f 프라임 x를 구해달라. 이게 지금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야, 요거를 이제 전개를 일단 해야겠지. 그러니까 f 프라임 x라는 것은 자 전개를 일단 합시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자, 이 함수를 미분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뭐 3으로 묶어주면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럼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3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기존 방법이라고 한다면 전개를 해서 미분하는 거죠. 전개를 안 하고 미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전개를 안 하고 우리가 오늘 배울 합성함수의 미분,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걸 사용해 보면 자, 이런 거거든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있어. 근데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마치 x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x 플러스 1을. 그러면은 3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미분이 되고 끝납니다. 봐봐. 결과물이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전개해서 막 저 미분해서 막 묶고 난리 치는 것보다 합성함수의 미분 써버리면 한 방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안 되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고 이 방법을 알면은 미분을 또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생각 열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좀 얘기를 더 해봅시다. 생각 열기를 보시면 fx가 x제곱이고요. 그다음 gx가 2x-1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f 합성 gx를 구하래. 그러면 자, f 합성 gx라는 것은 f에다가 gx를 넣는 거니까 gx가 2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에다가 2x-1을 집어넣으면 2x-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dy dx를 구해보래. 갑자기 dy dx 나오니까 당황하면 안 돼. 자, 이거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y 프라임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y를 미분하라. 그런 얘기잖아. 맞지? 이게 y를 미분해라. 그럼 결국엔 이걸 미분해라. 2x-1의 제곱을 미분해라. 그런 얘기죠. 자,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2x-1의 제곱을 미분한다는 것은 전개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존의 방법대로 하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거를 미분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결과가 뭐가 돼요? 8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법, 즉 오늘 배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한번 써볼 건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게 되면 dy, du, dx 이렇게 써 있는데 뭔 말인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자, 이거는 y를 u로 미분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u를 x로 미분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y를 u로 미분해라. 그러면은 y 프라임은 자, 이걸 u로 미분한 거니까 f 프라임 u가 되겠죠. 오케이? 자, f 프라임 u라는 거는 자, 여기서 지금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고 2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2x에다가 u를 넣으면 되니까 x에다가 u를 넣으면 되니까 2u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2u야. 오케이? 그 다음에 gx가 지금 u거든요. 근데 u를 x로 미분하래. 그럼 u 프라임이라는 거는 gx를 x로 미분한 거니까 g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러면 g 프라임 x는 2잖아요. 그럼 얘는 2가 되겠지. 그래서 둘이 곱하래요. 그럼 4u네 4u. 그럼 4u라는 건 뭐냐면 아까 u가 뭐였어? gx잖아. 그러니까 2x-1에다가 4배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8x-4인데 아까 우리가 위에서 구한 8x-4랑 일치하죠.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똑같다. 일치. 자, 이런 얘기인데요.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려워. 응?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일단 미분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 응? 미분이 뭐였지? 순간 변화율이었지. 근데 그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이 뭐냐면 순간적인 변화율. 어떻게 변하냐, 얼마나 많이 변하냐, 얼마나 적게 변하냐,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x로 미분한다, 그 얘기부터 합시다. 그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뭐 y축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함수가 있을 거야. 함수가 이렇게 쭉 있어. 그럼 이걸 y는 fx 우리가 그렇게 쓰죠. x에 관한 식일 거 아니야, 맞죠? 자, 요걸 봤을 때 우리가 자, 이 점이 있다. 그럼 이 a점이라 할게요. 이 a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순간 변화를, 접선의 기울기 f'A 이렇게 불렀죠. 그럼 f'A라는 것은 자, y가 변하는데 뭐에 대해서 변한 거야? x축에 대해서 변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축이 얼마나 변하냐에 따라서 이제 y가 얼마나 변하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x에 관해서 미분을 한 것이다. x에 관해서 우리가 변화율을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x로 미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x 대신에 우리가 이제 뭐 y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z고 y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z라는 것이 fy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제 y에 관한 식이고 y에 따른 이제 z의 변화율이 되는 거지, f'A라는 것이. 오케이? 그럼 이때는 지금 y로 미분한 거니까 dy를 쓴 거라고. 그럼 y 대신에 또 z가 여기 들어가면 ddz일 것이고 z 대신에 또 여기가 u면은 ddu.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뭐에 관해서 변화하느냐라는 것이 뭘로 미분했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근데 이제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프라임이라고 대충 뭉뚱그려서 표현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프라임이라고 쓰면 사실은 이게 뭘로 미분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응?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f'x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뭘로 미분한 거겠어? x에 관한 식을 미분했다는 거니까 x로 미분한 거겠지. 근데 이제 f'u다. 그럼 이건 뭘로 미분한 거겠어? u로 미분한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려면 사실은 du의 fu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쓰면은 너무 이제 칸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f'u라고 많이 표현하잖아. 근데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쓴 거랑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는 것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 윤법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거 수투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자, 왜 필요하냐면 봐봐, 이렇게 해볼게. 그냥 여기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러분도 따로 메모를 좀 해보세요. 그냥 fx를 미분한다. 그러면 이제 x로 미분하는 거야. 그럼 fx를 그냥 미분하면은 f'x가 그냥 간단하게 된다고. 이런 건 너무 쉬워. 근데 우리가 fx라는 식이 있고 또 gx라는 식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이 합성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gx가 이 x자리에 들어간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f 합성 gx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x로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자, 요거를 미분하래. 근데 이제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그래, 미분하니까 f 합성 gx를 미분을 하려고 보니까 요 x 자리에 gx란 놈이 들어가 있어서 미분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x면은 우리가 그냥 f'x 하고 쓰면 되겠는데 이걸 그냥 f'gx 이렇게 쓸 수는 없단 말이야. 응?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x여야 응? f 안에 있는 게 x여야 그냥 바로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증명을 해봤더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f'gx의 g'x 이렇게 되더라. 이게 이제 오늘 내리게 될 결론인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응? 자, 해보자. 다시 써볼게요. 자, y는 f 합성 gx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얘를 미분하고 싶어. 근데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지금 x에 관한 식들이니까 이제 x로 미분할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프라임 대신에 이렇게 써보자고. dx f 합성 gx.
여기까지 이해되죠? 좋아. 근데 이걸 미분하려고 봤더니 gx라는 놈이 안에 있네? 그럼 이때 gx를 일단은 치환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럼 gx를 u라는 식으로, u라는 문자로 치환할게요. 이렇게 치환을 합시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d dx의 fu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u로 미분을 할 수는 있겠지. u에 관한 식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자. d du fu라고 쓰고 싶다는 거야. 야, 근데 지금 ddx가 있었는데 갑자기 네 맘대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없애기 위해서 du를 쓴 다음에 dx를 이렇게 써봐. 그럼 실제로 자 du랑 du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얘는 이제 약분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같이 상쇄돼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상쇄돼서 사라져서 d dx의 표현이 이제 그대로 원래의 표현이랑 똑같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오케이? 그럼 다시 써볼게. 자, 그러면 du dx고 그 다음에 d du의 fu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u가 뭐였어? u는 gu였잖아. 그러니까 d dx, 자 u 대신에 gx를 쓰고 그 다음에 자 d du의 fu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자, 좀 식대로 쭉 따라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g 프라임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f 프라임 u가 되겠죠. 자, 근데 f 프라임 u에서 u는 뭐였지? gx였어. 그럼 u 대신에 gx를 써서 지금 앞에다 쓸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 이렇게 뒤에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 f 합성 gx를 미분하면은 f 프라임 gx에 g 프라임 x를 곱한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낸 거지. 지금 증명 과정 자체는 잘 따라왔죠? 응? 그러니까 이게 d dx d du를 잘 알고 있어야 지금 이해가 되는 거거든. 치환을 해가지고 지금 gx라는 것을 미분이 그대로 바로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u로 치환한 다음에 지금 x로 미분한 것을 u로 미분한 것을 바꾸고 그 대신에 du dx를 써주고 그럼 ddu를 fu에다 미분을 하게 되면은 f 프라임 u가 되고 그 다음에 얘 앞에 것은 g 프라임 x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교과서에서 이제 식으로 쭉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고 이제 증명 설명은 좀 마칠게요. 지금 u를 역시 지금 f 합성 gx를 갖다가 이제 도함수를 구해보자. 자, 결과물이 뭐라고요? 한 번 더 복습을 하자. f 프라임 gx g 프라임 x. 자, 이거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야. 자, 요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교과서 내용도 한번 똑같은 내용이지만 복습 삼아서 보겠습니다. 자, x 증분 델타 x 그 다음에 u를 지금 gx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gx를 u로 치환했기 때문에 u의 증분을 델타 u라고 한 거야. 그럼 우리가 델타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델타 y 나누기 델타 x니까 평균 변화율이죠. 이 평균 변화율을 델타 u를 써가지고 이렇게 분해해서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증분이 뭐야? 증분은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y 변화량 나누기 x 변화량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지금 이 두 함수가 미분이 되기 때문에 델타 y, 델타 u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를 붙여서 순간 변화율로 만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gx가 연속이기 때문에 델타 u가 g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gx일 거 아니야. 이건 gx의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델타 u도 0으로 가겠죠. 왜냐면 델타 u라는 것은 gx의 변화량이라고. 그럼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갈 거 아니야. 응? 얘가 0으로 가니까 gx 빼기 gx는 0으로 가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dy dx라는 것은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y 나누기 델타 x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각각 이제 0으로 델타 x를 0으로 보내니까 델타 u도 0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찢어놨을 때 이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델타 u도 0으로 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는 dy du가 되고
자, 이 오른쪽은 du dx가 돼서 결국에 y 프라임 u 프라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y 프라임 u 프라임 되니까 쭉쭉 써서 공식이 나오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축약해서 아까 설명한 거니까 자, 이해가 이제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얻어야 될 부분은 이 공식이라는 거야. 오케이? 똑같은 공식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아야 될 건 이거야. 응?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친구들은 여기 이 부분만 잘 들어도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잘 봐요.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는 거야. 합성된 걸 미분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그냥 미분을 하는 거야. 일단은 f를 미분을 하세요. 됐지? 그 다음에 뭐만 붙여주면 되냐면 이 속에 있는 gx 있죠? 이걸 미분하면 돼. g 프라임 x.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속미분이라고 해요. 속에 있는 걸 미분했다 그래서 속미분. 우리 이제 여기는 겉에만 미분한 거잖아. f만 미분한 거니까 겉미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괜찮아요. 뭐 그렇게 어쨌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도 씁니다. 보세요. f 안에 별이 있어. 별. 그러니까 gx 대신 별을 써본 거야. 그럼 이거를 갖다가 미분을 하는 거지. 이걸 미분한다는 것은 이제 x로 미분했다는 소리예요. x로 미분. 그럼 별은 x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f 프라임 별. 일단 겉미분을 하고 속미분. 속에 있는 별을 미분하는 거야. 별 프라임.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별의 5제곱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걸 갖다가 x로 미분할게요. 오케이? x로 미분하려면 일단은 5별의 4승 이렇게 겉미분을 한 다음에 속에 있는 별을 갖다가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공식 자체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봐봐. 자, 예제 1번 볼게요. 얘를 갖다 미분을 하래. 그럼 이 안에 있는 걸 별로 보면 되잖아. 그럼 별의 5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5별의 4제곱이야. 그리고 별 프라임을 붙여줘야 돼. 속미분해야 되니까 뭐 5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를 미분하면 2x가 되겠죠. 이게 답이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겉미분하고 속미분 해준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얘도 해볼게요. y 프라임은 자, 사인이 겉이고 이게 4x 플러스 3이 속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코사인 4x 플러스 3에다가 겉미분한 거죠. 속미분하면은 4가 된다는 거죠. 이게 답이야. 별로 안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 힘든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y는 사인 별이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y 프라임은 사인 별이 아니라 사인 별을 미분한 거니까 코사인 별에다가 별 프라임을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코사인 별이라는 건 4x 플러스 3이니까 4x 플러스 3의 4가 되겠지. 똑같은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성함수는 겉미분하고 그 다음에 속미분을 해서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답도 다 맞았죠? 전개만 하면 되니까 계산하면은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 1번을 우리가 선생님 차근차근 하나씩 다 해줄 테니까 보세요. 자, 얘를 미분할 거야. 얘를 별로 보라 그랬어. 그럼 6별의 5제곱 곱하기 별 프라임이야. 됐지? 그럼 여기는 6에다가 x제곱 플러스 3x의 5제곱 곱하기 별 프라임은 2x 플러스 3.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자, 이게 y 프라임이다. 알겠어요?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또 미분해라. 자, 그럼 역시 안에 있는 것을 별로 놓고 자, 별의 세제곱이니까 y 프라임은 3별의 제곱 곱하기 별 프라임이겠지. 그럼 별이라는 건 뭐였어? x 마이너스 x분의 1 그게 별이었으니까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을 미분하면은 이거는 자, 기억이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나니? 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x분의 1을 미분하려면 이거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걸 미분한 거죠. 그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앞으로 내면 플러스,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자, 몫의 미분법을 잠깐 썼어요.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을 미분을 해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2의 별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야, 기억하지?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뭐더라? 그냥 2의 x제곱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x 플러스 1을 우리가 별로 놓은 거예요. 그럼 2의 별제곱을 미분하면은 그냥 또 2의 별제곱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자, 얘를 미분합시다. 그럼 2의 별제곱 미분하면은 겉미분해도 그대로고, 자, 속미분만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2의 2x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별 프라임은 뭐야? 2죠. 2. 그래서 2. 정답은 2의 2x 플러스 1의 제곱, 2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지금 괜찮죠? 이해 잘 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야,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냐면 코사인 x를 별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y는 별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y 프라임은 3의 별의 제곱의 별 프라임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3의, 자, 별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별 프라임은 코사인을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의 사인 x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 그냥 지금은 여러분이 초보라서 제가 자꾸 뭐 별 프라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겉미분하고 속미분하고 이렇게 구별만 잘 하시면은 이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나머지도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금방금방 풀 수 있거든요. 같이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y는 ln 절대값 x의 도함수를 구해보자. ln 절대값 x? 갑자기 절대값이 나와서 당황하면 안 되고, 자, 어차피 진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이 말은 여기서 정의역이 x가 0이 아니다, 이 표시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줄까?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 ln 절대값 x라는 것은 원래 ln 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자, ln 절대값 x는 이렇게 둘로 쪼개지죠. 만약에 x가 0보다 크면은 어때요? x가 0보다 크면 ln x 그대로 나오잖아. x가 0보다 작으면 ln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ln x를 y축에 대칭한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y는 ln x잖아, 그지? 근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원래 모습이 나오지만 0보다 작을 때는 x축에 대칭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y는 ln 절대값 x의 그래프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프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합성함수의 유인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미분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할 건데 0보다 클 때는 ln 절대값 x ln x임을 이용해서 y 프라임을 구해보래. 그러면 이제 0보다 클 때 미분해달라, 그런 얘기죠. 0보다 클 때 미분을 해보면 y 프라임은 ln x의 미분이니까, 이거 미분한 거 배웠잖아. 그냥 x분의 1이에요. 이거는 x가 0보다 클 때야.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지. 0보다 작을 때 한번 미분을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럼 0보다 작으면은, 자, y는 지금 ln 마이너스 x가 되죠. 0보다 작을 때요. 그럼 얘를 갖다가 미분한다는 것은 얘를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이너스 x를 우리가 별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ln 별을 우리가 x로 미분하는 꼴이라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ln 별을 미분하면은 별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별 프라임을 속미분을 곱해줘야 돼. 그럼 결국에는 이게 별분의 별 프라임이 될 거야. 그럼 별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x고, 자,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분의 1이 되고, 이건 우리가 x가 0보다 작을 때 미분한 거예요. 그럼 x가 0보다 클 때 미분을 해도 x분의 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 미분해도 x분의 1이니까 결국에 ln 절대값 x라는 것은 x가 0보다 크든 작든 미분하게 되면은 x분의 1이 된다. x가 뭐만 아니면 된다? 0만 아니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 공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나의 수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더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뒤에 가면 적분할 거 아니야. 적분이 뭐였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죠. 그럼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절대값 x가 되잖아. 오케이? 다시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절대값 x가 된다. 물론 플러스 c도 필요한데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잊지 마세요. 요 상황, 요 식 자체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또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죠. 로그 a의 절대값 x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당연히 로그 a의 절대값 x라는 건 그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ln a분의 ln 절대값 x가 되고 ln a분의 1은 그 상수처럼 밖으로 꺼낼 수 있으니까 x분의 1에다가 ln a분의 1을 곱한 그런 꼴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면 되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ln 미분할 때 얘기를 했어요. ln 별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별분의 별 프라임이 된다 했지. 야 당연한 거잖아, 그치? ln 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배웠으니까 일단 겉미분을 하고 속미분을 한 거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식처럼 외워버려 그냥. ln 별을 미분하면 별분의 별 프라임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별의 절대값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그건 아까 위에서 증명을 했잖아, 그지? ln 절대값 x를 해도 ln x를 미분하면은 x분의 1인 것처럼 ln 절대값 x도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ln 그 x가 아니라 별이 있다고 해도 절대값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별 대신에 fx만 써놓은 거야. fx분의 f 프라임 x.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ln 절대값 sin x라는 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별이잖아, 그지? 그러면 별분의 별 프라임. 이렇게 해서 정리가 이렇게 된다. 됐어요? 응? 어렵니? 아니 봐봐, 풀어줄게. 자, 이것도 미분해보자. y 프라임은 자 이게 별이야. 그럼 ln 절대값 별이죠? 별분의 별 프라임. 아이고. 그러니까 코사인 x분의 자 코사인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이게 답이라고. 너무 쉽잖아, 그지? 자, 이것도 해봅시다. 요거는 지금 y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다 그랬어. ln 3분의 ln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밑변환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ln 3분의 1은 밖으로 그냥 빼버리고 우리가 지금 ln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걸 미분해야겠죠. 미분하면 이제 상수 곱해진 거는 똑같잖아. 그대로 밖으로 꺼내야겠지. 그 다음에 얘를 하는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별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 별분의 별 프라임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가 되겠죠. 됐어요?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너무 쉽다. 이거는 진짜 뭐 공식만 알면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y는 x의 n제곱을 또 도함수를 구하는데 이번에 n이 실수야. 야, 저번에 기억나니?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은 3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5제곱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5를 밑으로 내리고 하나를 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증명을 했죠.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근데 이번에는 뭐까지 되냐면 자 x의 루트 2제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루트 2의 x의 루트 2에서 1을 뺀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실수여도 이 성질이 다 성립하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성질이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그 다음에 실수일 때까지. 실수가 되면 유리수는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된다는 거야. x의 3분의 1제곱 이런 것도 있잖아.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 그러면은 3분의 1을 앞으로 내리고 1을 빼세요. 1을 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분수가 됐든 그러니까 유리수가 됐든 무리수가 됐든 하여튼 실수면은 다 된다. 이런 결론을 얻는데 자 이게 왜 되는지 이제 좀 설명을 여기서 해놓고 있거든요. 자 해볼게요. 여기 지금 n은 실수예요. 실수 지수가 있는 이 양변에다가 절대값을 취하고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거기다 ln까지 취한 거야. 이해돼? 그럼 이런 식이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x로 미분을 하면은 자 어쨌든 간에 별분의 별 프라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ln 절대값 y라는 거는 y분의 y 프라임이 될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n이 이제 밖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꺼내지거든요. 이건 이제 하나의 성질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미분해야겠지. 그럼 ln x니까 미분한 x분의 1이잖아. n 곱해주면 x분의 n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y 프라임만 남기고 y를 넘겨줘. 그러면은 x분의 ny가 될 거 아니야. 근데 y가 뭐였죠? x의 n제곱이었죠. 그럼 x의 n제곱 하고 x. 그러면 이건 nx의 n-1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n이 실수일 때도 우리가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건 이거거든. 우리가 x의 n제곱 꼴이 된다면 이 n이 원래 자연수일 때 또는 정수일 때만 우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루트 2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수, 무리수 친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를 여기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루트 x 같은 것도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y는 x의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 y 프라임은 자 2분의 1 앞으로 내리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분수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은 2 루트 x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아래 결론처럼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 3번을 또 보시면 이걸 미분하래. 그럼 이제 너무 쉽잖아. 파이는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리세요. 파이 x 파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괜찮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자 합성함수랑 섞어놨어. 5x 플러스 1을 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루트 별이니까 별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별 자리에다가 5x 플러스 2를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미분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합성함수 미분할 때는 항상 속미분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 3번은 이것도 다 할 수 있죠? x의 3분의 2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3분의 2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얘를 미분을 하래. 그럼 3분의 1을 꺼내야겠지? 3분의 1을 꺼내고 x에 자 1을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1 미분하면 0이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생긴 함수들도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쉽게 미분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었고요. 자 마지막 생각 넓히기 하고 이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fx의 n제곱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네요. 현수라는 친구가 이제 다른 방법을 얘기한 것 같은데 볼게요. 자, fx의 n제곱의 도함수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fx를 u로 놨어. 그러면 u의 n제곱이므로 dy du는 이렇게 되고 du dx는 이렇게 되니까 쭉쭉쭉 대입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요거는 앞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현수라는 친구, 이 친구 같은데 현수가 지금 다른 방법도 있어 했는데 다른 방법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에 배운 거. 마지막에 뭐 배웠지? ln 이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번 써볼까 하고 지금 현수가 얘기한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로그 미분법이라고 해. 뭐라고? 로그 미분법. 자, 로그 미분법을 써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y는 풀어본다기보다는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절대값을 일단 취합니다. 절대값을 취하면 이제 음수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기 위해서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취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 자, 요거를 미분하자.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로그 미분법으로 한번 미분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먼저 양변의 절대값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양변의 ln을 취합니다. 자, ln을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 n제곱은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양변을 x로 미분하세요. 별분의 별 프라임이니까 y분의 y 프라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은 가만히 있고 fx분의 f 프라임 x가 되겠죠.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y 프라임은 n 곱하기 fx분의 f 프라임 x가 되고 y를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자 y인데 y가 뭐였죠? y는 fx의 n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fx의 n제곱이 곱해지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얘가 하나 이제 사라지고 n-1이 될 거야.
그러면 n의 fx의 n-1제곱의 f'x 이렇게 구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것도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한 거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개념인 로그 미분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낼 수도 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얻지만 우리가 로그 미분법을 써서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앞으로 그 로그 미분법을 사용하는 다른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f 합성 별이 있을 때 이걸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속미분, 겉미분을 하고 속미분을 해줘야 한다. 요거랑 자 거기서 더 심화된 개념인 로그 미분법, 그죠? ln 절대값 fx를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fx분의 f'x가 된다. 별분의 별프라임이 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